시작하겠습니다. 실기 제22강 25번째 우리 수업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 일단은 얘도 답은 정해져 있어요. 문제에 보면 답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과거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보다 쉬운 문제는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약간 문제를 우습게 봤는데 최근에 좀 문제 어렵게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이제 답이 정해져 있다는 말이 어떤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여기 단기 감소액과 단기 납부액 이 두 개가 답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단기 감소액은 지금 나간 거죠. 직원이 나간 거고 퇴사한 거고 단기 납부액은 불입한 거죠. 그런데 얘가 F3 누르면 자동으로 떠요. 근데 얘는 F3 누르면 안 떠요. 그래서 혹시 틀릴 가능성은 있어요. 퇴직연금하고 퇴직급여는요.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냥 얘랑 얘가 답이에요. 얘랑 이렇게 보시고 답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일단 하시고 보겠습니다. 내용은 좀 어렵게 보이죠? 이게 뭔지 알겠죠? 퇴직금 추계액과 보험수리 기준 추계액 중 큰 금액. 일단 볼게요. 내용을 조금 이해하시면 되고요. 컴퓨터가 알아서 해줘요. 이만큼이 예를 들어서 퇴직금 추계액이래요. 퇴직금 추계액이 뭐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할게요. 그냥 1억이라고 하겠습니다. 퇴직금 추계액 1억인데 단기말 현재 세무상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이 현재 세무상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이 있다. 조금 있겠죠. 예를 들어 1,000만 원. 아까 문제 좀 빗대서 보면 1,000만 원 있겠죠. 맞죠? 1,000만 원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미 송금에 산입한 부담금은 이 말의 의미는 이미 송금에 산입한 퇴직연금 불이익을 의미하는 거예요. 퇴직연금 불이익이 있다 치고 통장 잔고로 친다면 이 회사는 퇴직급여 추계액에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잔액을 제외한 나머지 얘가 뭐냐면 퇴직연금 가입 가능한 범위예요. 이해가시죠? 퇴직연금 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의 요 금액 한도로는 경비 처리가 다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퇴직연금에 2,000만 원의 돈이 불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추가로 얼마까지 가능하냐면 7,000만 원 만치의 퇴직연금이 가입이 가능해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안드로메다로 한번 가볼게요. 만약에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 1억이라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바운더리는 더 커지겠죠. 점점 커지겠죠. 근데 이 숫자는 커져야 안 줄어들어요. 사실상 퇴직급여 추계액이라는 것은 계속 커집니다. 급여가 커지기 때문에 계속 매년 증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불이익 가능한 금액이 커져요. 현재 문제에서는 이 금액을 넉넉하게 줘요. 항상 이 금액을 넉넉하게, 즉 퇴직연금에 불입할 수 있는 그 크기를 넉넉하게 주고 그 다음 이렇게 합니다. 이미 이 내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이 뭐냐면 퇴직연금에 들어갔던 돈이에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들어갔던 돈이에요. 즉 단기말 현재 퇴직연금 운용자산액의 잔고죠. 이 돈 불입한 금액의 잔고에서 이미 송금에 산입한 부담금. 이미 송금에 산입한 부담금이 뭐냐면 작년까지 불입한 돈이에요. 그 돈을 뺀 나머지 이게 뭐냐면 단기 불입분이죠. 이 금액은 이 금액 자체가 단기 불입분이에요. 그래서 단기 불입분만큼이 이 두 개 중에서 뭐한 거? 작은 거. 그럼 당연히 얘가 작죠. 단기 불입분은 7,000만 원치 불입 안 한다고요. 이해가시죠? 물론 문제에서 의도적으로 얘를 낮춰서 단기 불입금액이 넘게 만들어서 문제를 좀 역전시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한도 자체가 되게 크고요. 문제에서 불입한 금액이 대부분 답이 돼요. 대부분. 그래서 불입한 돈이 대부분 답이 돼요. 현재 내용은 이런 거예요. 단기말 현재 퇴직금 추계액과 보험수리 기준 추계액 금액은 일단 주어집니다. 자, 두 번째. 이게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되게 어려워요. 이 문제가 나오면. 이게 뭐냐면 세법상 퇴직금 충당 부채 잔액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 내용상 이런 거예요. 장부상 기말 잔액에서 확정 기형 대충을 제외시키고 단기말 부인 누계를 제외시키면 세법상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나와요.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지 않고 계산해라 라는 말이 나오면 좀 어려워요. 단기말 부인 누계액이 뭐냐? 기초충당금 부인 누계에서 단기 한도 초과액에서 빼기 태충으로 지급한 퇴자. 이것 때문에 또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는 안 나오길 좀 빌어야 돼요. 잘 안 나옵니다,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타협하셔야 돼요. 알겠죠? 괜히 고민하지 마시고, 뭐, 이런 문제 한 문제쯤 좀 틀려주지,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문제. 이게 단기말 부인 누계액에 대한 부인 누계액. 개념은 이거예요. 세법상 부인 누계예요. 세법상 부인 누계. 기초 원래 부인 누계액이 있었을 거고, 단기에 부인 누계액이 있었을 거고, 퇴직연금으로 지급했을 때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했죠. 퇴직연금 운영자산에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떨어지는 경우 있죠. 이 부분이 있다라면 이 부분은 제외시킵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기말 부인 누계액이 주어지지 않고 계산하면 어렵습니다. 일단은 거의 무엇이 답이다? 예치금 기준이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 불입한 금액이 대부분 정답이 됩니다. 사실은 좀 별로 할 것이 없어요. 얘가. 그래서 예전에는 퇴직연금 나오면 땡큐라고 했어요. 일단은 우리 문제 한번 가볼게요. 696페이지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여기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를 클릭을 하시고 대부분이 나오는 문제가 이제 이런 형식의 문제가 나와요. 이런 형식의 문제가 나오는데 일단은 요렇게 정답입니다. 얘는 F들이 나오고요. 얘는 F들이 안 나와요. 얘를 이제 오히려 F들이 안 나오니까 이거 뭐 해라? 조심하십시오. 라고 해요. 이 F들이 안 나오는 이유는 또 모르겠어요. 프로그래머가 F들이 잡아주면 될 건데 일단 F들이 안 나와요. 그리고 난이도는 예전에는 제가 하라고 했어요. 하. 최근에 어려운 문제가 하나 떠서 그렇지 일단 문제가 좀 쉽습니다.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를 보고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을 하시오. 당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였고 장부상 퇴직연금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아니하고 전액 신고 조정에 의해서 송금 산입하고 있다. 퇴직연금이요 신고 조정상이에요. 불입하면 무조건 경비 처리해야 돼요. 내가 안 하고 싶어도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을 먼저 할게요. 요 부분을. 자, 이 부분은 프로그램상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 기초퇴직연금 예치금이 요겁니다. 요거 6천 얘가 6천 이렇게 넣고 기존 퇴직연금에 이제 수령했던 돈이 요 감소액이죠. 감소액 1,500 자, 이렇게 넣으니까 요렇게 지금 동일하게 숫자가 떨어지는 게 보여지죠. 그러니까 요 돈에서 1,500만 원 자 여기 얘가 지금 신고 조정에 의해서 이미 경비 처리됐습니다. 여기 있죠. 이미 경비가 처리가 됐어요. 이미 경비 처리가 됐을 때 송금산이 유보 발생으로 처리가 됐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인이 된 거예요. 이거죠. 유보 감소로 이제 초인이 됐는데 그러면 얼마 남았어요, 잔고가? 4,500 남았죠. 4,500이 현재 남았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거기에 이제 돈 불입할게요. 얼마 불입했죠? 2,500 불입했습니다. 2,500. 얘가 정답이에요. 정답이 얘랑 정답인데 얘랑 정답인데 얘는 F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문제점이 생겨요. 어쨌든 이렇게 퇴직연금 예치금 등은 지금 며칠 전이지? 내가 뭐 생각을 잘못했나? 6천에서 1,500 날라가고 그렇죠. 2,500 불입했으니까 7천이 남아있는데 7천만 원 중에서 이 돈하고 똑같겠죠. 6천만 원은 송금 산입했다라는 거죠. 작년 언제? 여기 나오죠. 직전 연도 사업연도 말 세무 조정에 송금 산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이 6천만 원이 있다. 항상 문제는 같이 나와요. 즉 60만 원은 신고 조정상이 뭐예요? 강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강제로 6천만 원의 불입분에 대해서는 이미 경비 처리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1,500만 원 날라갔죠. 맞죠? 그 중에서 1,500이 해약이 되었기 때문에 6천만 원 중에서 1,500이 해약이 되었기 때문에 수령했기 때문에 이미 송금 산입한 것이 6천에서 4,500을 줄어들었죠. 결론적으로는 2,500이 이번에 송금 산입할 것이다. 결론은 이렇게 숫자가 같아지고요. 항상 그래요. 항상. 물론 아니게 할 수도 있어요. 문제상으로는. 그런데 항상 나오는 문제는 이렇게 같게 나와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정답이고 얘가 정답이 되게 되는 모습을 띠게 돼요. 근데 왜 꺾으면 그러냐면 신고 조정 사항이지만 결산 조정으로도 퇴직연금 송금 산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 되면 이 금액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산 조정 사항에 퇴직연금을 경비 처리한 거지. 그러면 세무조정이 안 일어났으니까 추인 작업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문제는 안 나왔어요.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일단 끝났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 이제 볼게요. 이중 당해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연금 요 이야기가 중복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이야기가 중복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복이라고 써놓으세요. 왜 썼냐? 여러분들이 나중에 혼자 공부할 때 보면 이게 대체 뭐란 뜻이야? 이게 어떻게 하란 뜻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혼자 공부할 때 아, 이거 굳이 고민 안 해도 되는구나. 뭐 이거까지 적으세요. 그러면 고민 X. 고민 안 해도 되는구나. 이 중복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T자 계정을 해석을 했다라면 이거 굳이 필요 없는 데이터예요. 됐죠? 지금 요거를 조금 더 본다면요. 요거를 어떻게 한 거냐면 뒤에서 제가 조금 진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뒤에서 지금은 이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처리했다 이 말입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쓰겠죠. 답이 된다는 말인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 말을 조금만 이해만 시키고 갈게요. 지금 우리가 처음에 돈을 불입할 때 어떻게 불입을 하게 되냐면 대변에 현금이 나갔을 거고 대변에 현금이라는 돈이 나갔을 거고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되어 있겠죠. 퇴직연금 운용자산 끝에 뭘로 끝났죠? 자산으로 끝난 거죠. 맞죠? 자산이니까 얘를 세무조정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세무조정을 뭐라고 할 거냐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빼버리고 다시 그래요. 그럼 바로 할게요. 운용자산을 빼버리고 이 자리에 뭘 넣어라? 그냥 퇴직 이렇게 쓸게요. 그냥 퇴직연금 쉽게 비용이라고 처리를 해라. 이렇게 세무조정이 일어난단 말이죠. 세무조정이 이렇게 일어나면 여기는 비용이니까 세무조정을 한다. 안 하고요. 얘는 자산이니까 세무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산이니까 이 부분이 어디냐면 오른쪽이 송금산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송금산입 자산이니까 뭘로 처리한다? 유보 이렇게 처리한다고요. 이해가시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문제에서 단기 불입 분에 대한 세무조정이에요. 그런데 화면은 잘 안 보이네. 어쨌든 그런데 얘가 이제 실제적으로 나가요. 장부상 퇴직급여가 발생됐어요. 그러면 대변에 대변에 뭐가 나가죠?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나오고 맞죠? 이렇게 나가게 되고 여기에 무엇이 발생되냐면 가장 문제가 잘 나오는 부분이 퇴직급여라고요. 퇴직급여로 나온다면 뭐가 된 거죠? 갖고 있던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나가게 되면 이걸 뭐라고 제가 표현하냐면 해결했다라고 하는 거죠. 장부상 사라졌죠?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돼야 돼요? 취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때 돼서 송금 불산입, 유복 감소의 세무조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 그 이야기가 이걸 했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볼게요. 이중 당해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연금은 1,500만 원이고 차변의 퇴직급여로 회계 처리하였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변의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처리했다. 그 말을 얘가 붕괴로 나타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얘를 붕괴로 나타내면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연금 운용자산. 물론 차변에는 퇴직급여가 올지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올지는 몰라요. 근데 문제에서는 그냥 퇴직급여라고 설명해줘서 문제 난이도가 쉬워진 겁니다. 만약에 퇴직연금 충당부채가 나오면 문제 난이도는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퇴직급여 충당금 부채 내지 이제 여기 넣어야 되는데요. 퇴직급여 추계액부터 알아야 되는데 추계액이 어디? 있네요. 퇴직급여 추계액이 얼마죠? 1억. 여기 1억 적겠습니다. 화면이 가려져서. 그래서
퇴직급여 추계액이 1억이고, 여기 보면, 장보상 기말 잔액. 요거 먼저 합시다. 그래, 요거 먼저 할게요. 이거랑 중에서 맥스죠, 맞죠? 요거는 우리가 손으로 해야 돼요.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는 숫자 2개를 넣으면 자기가 알아서 맥스를 골라줬잖아요. 근데 얘는 내가 알아서 1억이라고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1억이 맥스니까 맥스를 넣는 겁니다. 여기에 맥스를 넣었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의 현재 잔액이 얼마죠? 정기만 한도초가 부인에게 없기 때문에 부인 요격은 없고, 장보상 기말 잔액은 1,500인 거죠. 이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퇴직급여 추계액이 얼마냐면 1억이죠. 1억이고, 지금 현재 충당부채 잔액이 밑에 적을까요, 제가? 여기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얼마냐면 1,500입니다. 1,500. 그러면 퇴직연금 불입 가능한 범위는 얼마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퇴직연금 불입이 가능해요. 그럼 얼마 가능하냐면 8,500이 가능합니다. 8,500이 가능한데 우리는 지금 현재 총 얼마 넣었죠? 지금 현재 불입되어 있는 최종 금액은 7,000이죠. 전부 다 경비 처리가 가능한 거다 이 말입니다. 요 범위 내에서만 보통 시험에 나와요. 아니더라도 프로그램이 알아서 잘라줘요. 알겠죠? 그래서 F3 누르겠습니다. F3 누르면 이제 요거 여기 퇴직연금 송금 산입 여기 2,500만 원 이렇게 조심할 거 요거라고 했죠? 요거 추인해줘야 됩니다. 요거 여기 하나 더 가서 지급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퇴직연금 지급 요게 왜 자동으로 안 뜨게 해놨을까? 여기 조금 애매합니다. 단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추인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넣어줘야 돼요? 감소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자, 이 부분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아직 감은 안 오지만 일단 개념은 1억 중에서 1,500만 원이 지금 퇴충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퇴직연금으로 가능한 범위가 8,500이다 이 말이고 8,500 중에서 너는 지금 4,000만 원, 즉 여기 있는 4,000만 원 위에 4,500만 원인데? 그렇죠. 4,500만 원은 이미 너는 썼으니까 남아있는 4,000만 원 넣지만 너는 쓸 수 있는데 너는 지금 2,500만 원 불입했으니까 2,500만 원 전액 다 비용 처리 가능해.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회사는 결산 조정 사항으로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회사 성금 계산액이 없는 거죠. 없기 때문에 2,500인데 항상 문제 나오는 패턴은 이런 식의 패턴으로 나옵니다.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요 페이지입니다. 728페이지. 제가 페이지 잘못 말했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을 행하시오. 당사는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가입하였고 장보상 퇴직급여 충당부채 및 퇴직연금 충당부채 설정하지 아니하였고 즉 결산 조정으로 하지 않았고 전액 다 신고 조정에 의해서 송금에 산입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모해 놓으세요. 정답입니다. 요거 정답입니다. 얘가 정답이고 얘가 정답입니다. 얘가 정답. 얘도 뭐다? 정답입니다. 단 얘는 F3 누르면 안 나온다고 했어요. F3 누르면 안 나오고 얘는 내가 스스로 뭐 해야 된다? 유보 감소 걸어줘야 됩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얘는 F3 하면 나옵니다. F3 나오기 때문에 얘는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자,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얘랑 얘랑 중복입니다. 요렇게 중복입니다. 계속 중복되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중복되게 또 설명 안 하면 이런 부분 때문에 틀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산조정상에서 했다라면 문제가 되거든요. 어쨌든 1억 4,700이 기초잔액은 이미 송금산입 다 한 애들이에요. 알겠죠? 다 한 애들이다. 이제 그 이야기고. 지금 요거 있죠. 요렇게. 지금 차변에 퇴직급여가 왔죠.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오면 어려울 수 있다 그랬어요. 아니.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나오면 어려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전산세무 2급까지 뭘로 배웠냐면 여기에 전부 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오는 걸로 배웠어요. 그래놓고 세무 1급 와서는 꺾어요. 문제를. 다행이죠.
자, 여기가 중복입니다. 얘도 이제 고민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중복이라는 말은 여기 정답이라는 뜻이에요. 정답을 여기서도 찾을 수 있고 여기서도 찾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은 이만큼이죠. 개념이 2억 4,800만큼, 2억 4,800만큼의 범위가 있는데 그 중에 1억 4,700만 원만큼 썼죠. 공간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어요. 맞죠? 자, 요거를 프로그램으로 구현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를 클릭하시고 퇴직연금 부담금 클릭하시고 요걸로 그냥 일단 금액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초퇴직연금 예치금 1147 플러스 엔터. 기중 퇴직연금액 수령액은 단기 감소액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 12 플러스 엔터. 단기 납입액 이 친구입니다. 4,900 이렇게. 그 전기 말에 우리 수정했던 거 요렇게 똑같이 적으면 된다 그랬죠? 147 플러스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요런 모양을 항상 띄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모양 아시겠죠? 항상 숫자가 같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맞죠? 얘가 뭐라고요? 정답. 얘가 뭐라고요? 정답. 근데 얘는 F들이 안 뜬다고 했고요. 얘는 F들이 뜬다고 했고 얘는 지금 안 떠요. 왜냐하면 밑에 퇴직급여 추계액 넣어야 되니까. 맞죠? 지금 안 떠요. 얘는 유보 발생이고 얘는 유보 감소입니다. 이런 모습을 띄고 있다 생각하고 여기 중복이 내가 할 필요 없고 여기만 가면 되죠. 퇴직급여 추계액 여기죠. 여기 얼마 넣으면 된다? 248 플러스 엔터. 끝났습니다. 여기 퇴직급여 충당 부채니 뭐니 말 없죠? 이게 깔끔한 문제예요. 왜 깔끔하냐고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고가 나오면 안 돼요. 지금 현재 변하면 맞죠? 옛날에 만든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자체도 사실은 없어져야 할 서식이죠. 요것만 나오면 딱 깔끔한 거예요. F3. 자, 조심하십시오. F3. 여기에 퇴직연금 불이익에 대해서는 여기 4,900만 원에 대해서는 유보 발생 이렇게 시키시고 요 아래 여기는 퇴직연금 지급액에 대해서는 1,200에 대해서는 유보 감소를 시켜줘야 한다. 항상 나오는 패턴이 이런 식의 문제여가지고 우리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파트였어요. 그러나 저 뒤에 최근에 이제 빨간색 문제가 나중에 하나 나올 거예요. 자, 이제 우리 한번 스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41페이지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741페이지 문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딱 적어볼게요. 요거 답이죠. 요거 답이고 요거 답이고 근데 여기 답이 아니라 얘가 답이네요. 맞죠? 퇴직연금에서 지급만 된다고 했습니다. 얘가 답이고 기말 잔액은 요거는 체크사항이에요. 체크사항이고 우리가 입력하는 게 아니죠. 얘가 지금 중복이에요. 요 말이 사실은 여기 이렇게 중복입니다. 제가 왜 중복이라고 쓰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스로 공부할 때 이거 왜 아무것도 안 하지라는 고민을 해요. 얘가 이제 중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퇴직급여 추계액만 딱 지정이 되어 있죠. 문제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봤을 때 기초잔액 1억이라고 넣고 아까 중복이라는 이 데이터 때문에 자 중복이라는 이 데이터 때문에 여기에 1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두 번째 퇴직연금 불이익이 여기죠. 3,000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지금 일치가 되어버렸어요. 그다음 여기 2,000이 여기 2,000 넣는 게 아니라 1,500만 원 넣어야 돼요. 퇴직연금 불이익에서 나가는 돈만 넣어야 돼요. 그래야 잔고가 일치돼요. 지금 잔고가 일치되지 않으면 틀린 거예요. 맞죠? 기말 잔액이 1억 1,500이 일치되는 게 보여졌죠. 틀리면 이제 여기서 틀릴 수 있겠네요. 일단 답은 얘가 답이고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여기 퇴직급여 추계액 1억 4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하단에 여기 140 플러스 넣으면 되죠. F3 누르시고 여기 이제 이렇게 딱 내리셔서 여기 내려서 퇴직연금 지급 자 요거는 F3 안 나오고 유보 감소라는 거 주의하시고 자 오른쪽에 퇴직연금 불이익에 대해서는 유보 발생 이렇게 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끝내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여기서 혹시 1,500 때문에 문제 생길까 싶어서 일단 파랑에 좀 걸어놨어요.
자, 755페이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풀어보겠습니다. 755페이지 문제. 퇴직연금 기초자산 됐고, 불이백, 얘가 답이죠? 얘가 정답. 아까랑 똑같은 형식이죠? 현금으로 지급한 돈은 뺀, 즉, 여기서 얼마가 정답이 되죠? 1100이 정답이 됩니다. 요거는 F3 안 나오니까 조심하시고, 얘는 확인만 하세요. 확인만 하고, 얘는 중복이죠? 중복. 보니까 문제의 형식이 거의 똑같아요. 맞죠? 1억 4천만 원. 입력만 후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퇴직연금은 120 플러스 하고 여기에 동시에 중복인 부분 넣고 해약액의 수령은 1100이고 여기는 3000이고 요거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맞죠? 어쨌든 숫자가 이렇게 지금 일치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런 모습 띄워야 되고 퇴직급여 축에 1억 4천 자 넣어주시고 F3 누르시고 모양 살짝 내려가지고 여기 퇴직연금 지급 퇴직연금 지급은 유보 감소라는 거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퇴직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 발생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다시피 이 부분은 나와 있고요. 이 부분 나와 있고 이 부분은 없는 것이 확인되죠. 자, 없는 것이 확인됩니다. 자, 우리 시간상 얘는 생략할게요. 얘는 생략하고 자, 여기 861페이지 여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861페이지 풀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패스하세요. 적당히 넣고 말하면 됩니다. 퇴직금 추계액은 일단 먼저 아시겠죠? 일단 약간 프로그램 작업하면서 할게요. 여기에 퇴직금 추계액 3억 2천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기초퇴직급여 충당금이 얼마냐면 3천이에요. 뒷장 가서 제가 그림 좀 그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입력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요. 여기 부분을 넣을 거야. 퇴직급여 충당금. 근데 지금 현재 퇴직급여 충당금이 기초가 얼마였다고요? 3천. 기초가 3천인데 여기 넣어야 되는 거 뭐죠? 기말 퇴직급여 충당금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지금 퇴직급여 충당금이 기초에 얼마가 있었냐면 3천이 있었어요. 자, 3천이 있었고 그 중에 부인 누계액이 얼마 있었다고요? 자, 600이 이제 부인이에요. 자, 600이 부인이에요. 부인. 여기까지는 알겠시겠죠? 부인이면 현재 시인은 얼마였냐면 2,400이 시인인 거죠. 2,400이 시인인데 총 퇴직급여 충당금과 상기한 돈이 얼마가 나갔다고요? 2,000이 나갔는데 퇴직연금 수령액은 얼마 있다? 400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붕괴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대변에 퇴직연금이 나가게 되고 차변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랑 설정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2천만 원 중에서 1,600만 원은요. 차변에 대충 1,600 줬고요. 차변에 1,600을 줬고 대변에는 보통 예금으로 나간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사실상 그림은 어떻게 되냐면 차변에 태충 2,000이고 대변에 태연 400에 보통 예금 1,600 이렇게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거를 내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국세청에 질의도 했어요. 국세청에 질의했는데 일단 문제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태충 400은 여기서 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부인 누계액에서 400을 쓰는 거죠. 부인 누계액에서 400을 쓰다 보니까 무엇이 발생되냐면 추인이 발생돼요. 그리고 태충 여기에 있는 1,600은요. 여기 있는 태충 1,600은 여기서 써요. 여기서 감소를 시켜요. 자, 여기서 감소가 되니까 여기 1,600이 감소가 됐어요. 그럼 여기 얼마 남죠? 800이 남나요? 맞죠? 여기 얼마 남냐? 200이 남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기말잔액은 1,000이 남는 건 맞아요. 왜냐면 3,000에서 2,000 줄었으니까. 3,000에서 2,000 줄었으니까 기말 퇴직급여 충당부채는요. 기말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일단은 1,000만 원이 남아요. 알겠죠? 근데 세법상 부인 누계액은 얼마죠? 600이 아니라 200이 되는 거죠. 여기서 추인한다고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왜 여기서 600을, 400을 쓰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추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인 누계액에서 추인하는 작업을 해요. 부인 누계액에서 추인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기말에 남아있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세법상 부인 누계액은 200으로 줄어요.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도 구체적 답변에 대해서도 제가 명확한 답을 못 얻겠어요. 그래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장부상 기말 잔액은 1000만 원이 맞고 단기상 달 부인 누계액은 200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답지에 가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림상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했던 대로 그러니까 여기 정기말 부인 누계액 600에 대해서 400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초퇴직연금은 2억 3천원이 맞고 그럼 여기 똑같이 금액이 떨어지겠죠. 여기에 2억 3천 조금만 시간 좀 더 쓸게요. 자, 그 다음 여기 중복이죠. 중복이고 불이백이 얼마가 된다? 5천이 되고 아까 여기 수령액이 얼마가 되죠? 400이 되는 거죠. 수령액이나 나머지는 다 모양이 똑같은데 이 문제가 어려워지게 된 계기는 이 부분 때문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 어차피 답은 똑같아요. 이 두 개가 답이에요. 그래서 F3에서 하면 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퇴직연금 지급에 대해서 400만 원 유보 감소시켰고 그 다음 퇴직연금에 대한 불입에 5천이 답이 됐죠. 여기서 하나 더 어떤 게 좀 문제가 되냐면 이제 여기 보시면 요 부분 있죠. 아까 이야기했던 요 부분. 요 부분이 추인이 되는 작업을 해야 되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송금 보상이 됐던 거. 그까지 이제 송금 산입 시키는 거죠. 퇴직연금, 이거 아니고죠. F6 누르고,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관련된 거 추인을 하는 겁니다. 송금 산입으로. 송금 불산이 된 거 이제 송금 산입 시키는 거죠. 400에 대해서 유보 감소를 시켜야 돼요. 이것까지 답이 떨어져야 돼요. 아주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는. 왜 떨어지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대변에 퇴직연금에 차변에 퇴직급여라고 도움을 주는데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온다면 요거에 대해서도 추인을 한번 작업을 더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답이 조금 어렵게 된 겁니다. 잠깐 마무리 좀 할게요. 자, 뭐 얼마 안 되니까 퇴직연금의 답은요. 퇴직연금의 답은 단기 지급액 요거 F3 안 나옵니다. 요거 주의하시고 퇴직연금 지급액 유보 감소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요거 왜 주의하냐면 지금 현재 우리 시험이 다다음 주잖아요. 맞죠? 다다음 주 때문에 이거 잊어버려요. F3 나오는 것만 그래도 보기 때문에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돼요. 요거 단기 지급액 부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요 부분 숫자적으로 한번 볼게요. 불러오기를 클릭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 아까 보여드렸죠. 근데 대부분 문제는 입력하시면 되고 이런 부분이 나오면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 요렇게 똑같고 요렇게 똑같고 요렇게 똑같고 얘가 정답이고 얘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얘가 정답이고 얘가 정답이고 그래서 정답은 요렇게 정답이 됩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 안 나타나요. 주의할 점. 기중퇴직연금을 수령해야 할 때는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차변에 있는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해서도 송금 산입해줘야 된다. 요거 추가입니다. 요게 이제 어렵게 나오는 거.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문제가 나와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 거고요. 얘는 자동이죠. 얘는 자동. 그리고 단기말 부인 누계에서 아까 빼준 거죠. 빼준 거고. 그래요. 뭐 해약 계획은 이게 이미 알고 있는 거죠. 퇴직연금에서 나간 것만 입력을 하도록 한다. 이렇게 단기말 부인 누계에서 빼준다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퇴직연금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뿅.